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퀀텀스케이프하고 플러그 파워, 이 두 기술 기업에 대한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죠. 과연 이 회사들이 한 2년 안에 양자 컴퓨팅의 D-웨이브를 정말 넘어설 수 있을까? 청취자님께서도 이들의 기술력 또 성장성에 주목하고 계셨잖아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네, 아주 뭐랄까 도발적인 전망인데요. 퀀텀스케이프는 차세대 배터리 혁신, 그리고 플러그 파워는 수소 경제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려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각 기업의 기술이 왜 중요하고 또 사업 전략의 장단점은 뭔지, 그리고 디웨이브하고 비교하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님의 궁금증 해소에 집중해 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퀀텀스케이프부터 시작할까요? 이른바 꿈의 배터리라는 고체 배터리, 이걸 만든다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아, 자료 보니까 에너지 밀도가 리터당 800와트씩, 이게 넘고 15분 만에 80% 충전이라니. 와, 현재 전기차 배터리랑 비교하면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네. 이건 상당한 도약이죠. 지금 좋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한 400에서 500와트시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주행거리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15분 충전도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빠른 거죠.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고체 전해질이라서 화재 위험성도 크게 낮췄다는 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 회사가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기보다는 폭스바겐 같은 큰 회사에 기술 라이센스를 주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 라이센스요. 네. 그러니까 초기 비용 부담은 좀 줄이면서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 이런 전략이죠. 라이센스 모델이라 그러면 혹시 기술 유출이나 경쟁사가 금방 따라올 위험은 없나요? 폭스바겐 의존도가 너무 커지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죠. 기술 보호라던가 이 파트너십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분석 자료에서도 2025년 상용화 목표가 혹시 지연되거나 아니면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이걸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게 성공만 한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한 39억 달러 수준인데 2년 안에 6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D-웨이브 시총 대략 한 53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걸 넘어서는 수치죠. 와, 정말 기술 성공 여부에 모든 게 달린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 구조네요. 그럼 다른 한 축인 플러그 파워로 넘어가 보죠. 여기 이제 수소 연료전지 쪽인데요. 아마존, 월마트 같은 고객사도 있고 최근엔 미국 정부에서 16억 6천만 달러. 와, 이거 엄청난 대출 보증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대출 보증이 사실 단순한 자금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 그린 수소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아, 정부의 의지가 실렸군요. 그렇죠. 플러그 파워는 이걸 발판 삼아서 수소 생산 능력을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하루에 85톤 생산 목표, 이게 있고 여기에 그 4.5부 세액 공제라고 하죠. 네네. 정부가 청정수소 1kg 생산할 때마다 보조금을 주는 제도인데 이게 더해지면 경제성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 세액 공제가 결국 생산 비용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해주는 거군요. 그래서 2028년 매출이 18억 달러 이상으로 확 뛰고 시가총액은 현재 17억 달러에서 무려 180억 달러까지 10배 성장. 이걸 예측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예측의 배경에는 이제 정부 지원하고 더불어서 수소 경제가 이제 곧 열릴 거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여기도 리스크는 당연히 큽니다. 수익성 전환 시점이 아직 불확실하고 또 대규모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수소 시장 자체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변동성이 늘 존재하죠. 플러그 파워의 180억 달러 목표는 D-웨이브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만큼 넘어야 할 산도 높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두 회사 모두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이 상용화와 시장 확대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있는 거네요. 근데 이 분석이 D-웨이브와 비교하는 지점도 참 흥미로운데요. D-웨이브는 기술력은 인정받는 것 같은데 왜 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건가요? D-웨이브의 기술력 자체는 논외로 하더라도요.
이 보고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53억 달러 되는데 이게 매출 대비 140배의 가치 평가라는 거거든요. 이건 상당히 높다는 거죠. 140배요? 와. 네. 쉽게 말하면 현재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미래 기대치가 너무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수익 모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좀 부담이고요. 아, 그러니까 D-Wave는 기대치가 너무 높은 반면에 퀀텀스케이프랑 플러그 파워는 비록 위험은 크지만 전기차 배터리하고 수소라는 더 명확하고 거대한 시장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실제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2년 안에 더 크다고 보는 건군요. 네, 맞습니다. 분석의 핵심 논리가 바로 그거죠. 두 기업 모두 기술적인 난관이나 시장의 불합실성이라는 위험은 안고 있지만 거시적인 산업 변화의 흐름, 또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 속에서 D-Wave보다는 더 빠른 시가총액 성장을 이룰 잠재력이 있다. 이런 시각인 겁니다. 오늘 퀀텀스케이프와 플러그 파워, 이 두 혁신 기업의 미래 가능성하고 위험 요인을 자료를 통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기술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주역들이지만 글쎄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기술의 잠재력과 시장의 현실 사이에는 늘 간극이라는 게 존재하죠.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청취자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혁신 기술 기업을 볼 때 우리는 기술적 돌파 가능성, 여기에 얼마나 무게를 둬야 하고 또 실제 상업적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가늠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성공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뭐 시장 수용성이라던가 생산 역량, 경쟁 구도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